1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일제시의 임야 조사령이나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문에서 보면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종중이 종중원에게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면 일제시의 임야 조사령이나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명의신탁 계약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지문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의무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이번 지문의 후단 부분을 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문 3번은 2013년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갑남과 을녀는 서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와 신축한 모텔을 을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 후 갑은 을을 고의로 살해하게 됩니다. 을이 사망함에 따라 위 아파트와 모텔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게 되는데요. 을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 을의 상속인은 배우자 갑과 자녀 병이 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아들 병만이 위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갑은 병에게 위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라고 판시하여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인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잠깐 보면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4번으로 되돌아가 보면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아래 법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요. 지문처럼 단지 등기 명의인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 계약 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문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